2025년 4월 2일 미국 실적 관심주 및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은 5개 종목이 관심주로 나왔습니다. 실적 관심주죠. 이 내용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공지사항을 좀 올려드리자면 제가 보통 한 12시까지 웬만하면 특징주를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좀 늦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실적주 분석을 9시 30분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밤이에요. 밤, 저녁, 밤,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주소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라이브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아마 제가 방송할 때 빠르게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장전 1시간 전에 실적 관심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안에서 뭐 타이밍에 나오는 종목들 있으면 역시 가격과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될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될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 구분까지 해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반등 나왔다 다시 하락, 반등 이렇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고요.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고 S&P 50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대표적 강세론자 에드 야데니도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6천으로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S&P 500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275달러에서 2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 예상치도 기존 320달러에서 300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바이탈 놀리지 설립자가 단기간에 반등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 매도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JP모건 역시 시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약세를 유지한다.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효과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게 되면서 반등 나오게 되면 매도 사인을 제공을 했다,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애플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골드만삭스와 함께 시티에서 제시를 했는데, 시티가 시리의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75달러를 유지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중국 휴대폰 시장에 애플 호재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목표 주가를 294달러로 유지를 했고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를 했는데, 중국에서 해외 스마트폰이 좀 많이 팔렸다. 그래서 애플도 역시 판매량이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바론스에서 엔비디아 1분기 납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블랙엘 생산 증가를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오펜하이머에서는 아시아 공급 체인 조사에서 블랙엘의 양산 및 생산량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레이몬드 제임스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2026년 AI 부분에 대한 지출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여전히 강력 매수로 유지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에 대해서는요,
모펜 네이선슨에서 유튜브가 최대의 미디어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알파벳이 AI 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지금 빼앗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모펜 네이선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이 검색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통 미디어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초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상장 주식 수가 아닌데 오타가 났네요.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이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즈니를 제외한 모든 기업을 상회하는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5년에는 디즈니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닷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공지능 에이전트 노바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게 된다. 따라서 매수 의견은 유지로 진행을 했고요. 또 다른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 지난 1월에 드론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서비스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내 두 지역,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과 애리조나주 톨레슨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을 중단을 했었는데 공기 중 먼지로 인해서 드론의 고도 센서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명과 상대적 위치를 부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연간 5억 개의 패키지를 드론으로 배송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장 초반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은 테슬라 신차 판매가 동월 대비는 늘어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전체 판매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이는 유럽 시장에서 라인업 노후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중국 시장에서도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가 모델, 프로모션 등 가격적인 대응을 하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니오나 혹은 사오펀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만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테슬라가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또 보시게 되면 1분기 일단은 인도량 34만 대에서 35만 대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웰스파고의 경우는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게 되면 어제 필립스 반 휴센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이 같은 경우는 중국 인공지능 업체고요. 클래스파크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주가 어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클래스파크라든가 코어 사이언티픽 뭐 이런 종목들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리오 플랫폼스, 라이어 플랫폼스죠.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오늘 볼 종목은요. 이거는 확인이 되셨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를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순이익,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이게 뭐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는 있는데 EPS, 조정 EPS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역시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연간 EPS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을 했고 매출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렇게 나올지가 문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조정 EPS 매출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이 역시 월가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안 나오더라고요. 순이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봐야 될 건 EPS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EPS 보시게 되면 순이익이 나왔네요. 순이익이 나왔는데 순이익은 좀 줄어드네요. 순이익은 줄어드는데 이게 EPS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거의 뭐 4배, 3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분기 실적, 지금 나온 실적이죠. 지금 나온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예상치 뛰어넘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도 역시 실적이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조금 리스크 감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제외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단기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 배당 수익률을 자랑을 합니다만 2년에 주가가 62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저항 부분에 있는 거예요. 저항 부분에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70달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62달러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룸에너지의 경우는 식품 제조업체 코나그라 브랜드와 협력해서 OI 우주 생산시설의 연료전지 기술을 공급하는데 지속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산업 현장에 확대 적용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 실적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이상 블룸에너지는 실적 괜찮아져요. 실적 괜찮아지고 흑자 전환 예상이 됩니다. 흑자 전환 예상이 되는데 다만 지금 1, 2분기보다는 하반기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하반기다 1, 2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좀 체크를 해놓고 미리미리 정리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EPS만 좋아지고 2025년에 턴 어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2025년에 그 순이익이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그리고 이거는 최대 순이익이 나타나게 되면서 연간입니다. 연간 최대 순이익이 나타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에 최대 순이익이 좋아지는데 하반기에 봐야 될 종목 이렇게 저는 구분을 다 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세팅을 해놓으시면 도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생각을 해서 실적이 좀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저는 10달러 부분까지는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반토막이 날 거라고 예상은 좀 하고는 있는데 물론 그 전에 받는 구간도 충분히 있겠죠. 뭐 17.5달러에서 18달러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악재까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1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30달러 부근까지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반기에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금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220달러로 하향 제시를 했습니다. 향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이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 상위 종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제약바이오주가 상위에 랭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제 마크 CBR 센터장이 사임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의약품 평가 및 승인 절차가 지연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악재가 되는 종목을 5개를 RBC 캐피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럽타, 테라퓨틱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리네존 파마슈티컬스, 버텍스 파마슈티컬, 모더나 이런 종목을 제시를 좀 했는데 바이오주가 그래서 상위에 많이 노출이 된 거예요. 뭐 코셉,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아이오니스, 뭐 바이오 사이언스, 파마슈티컬,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사임으로 인해서 승인이나 뭐 평가 이런 부분이 딜레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통해서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존앤존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파산을 통해서 활석 제품 관련 소송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3번째인데 파산을 지금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개인들이 소송 같이 했겠죠. 근데 개별 소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맥스가 100%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우펑 니오는 앞서 테슬라 때 얘기를 좀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쉐이크쉑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관세에서 뭐 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모든 원재료를 미국 내에서 조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이크쉑은 실적을 통해서 주가 차트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쉐이크쉑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걸로 분석이 좀 되고 있고요. 2025년에 순이익이 2024년 대비 5배 좋아집니다. 그리고 EPS도 역시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순이익은 늘어나는데 줄어들죠. EPS 역시 줄어드는데 2분기에는 턴 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위치 확인해 보시게 되면 2분기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뭐 80달러 부근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로는 139달러, 138달러 여기까지는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쉐이크쉑은 2분기부터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80달러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부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오놀링스는 뭐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제약 산업이 약세가 이어지는 이유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일루미나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 하락이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실적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그동안 2022년, 2023년, 2024년 적자가 이어지다가 올해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PS 역시 흑자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고요. 2분기 실적부터 턴 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주가 조정받으면 매수 타이밍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타까웠던 건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인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까지 안 좋은 게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뭐 이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1분기 실적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60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기준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나오게 되면 일루미나 제가 나중에 매수 타이밍 나오게 됐을 때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옥타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 KDP 그다음에 룰루레몬 실적 안 좋았죠. 그래서 네 군데에서
투자 의견은 다 매수를 했는데 목표 주가는 다 하향 조정을 했고요. BMO 리서치 같은 경우는 US 스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하향 유지를 좀 했었는데 스틸 다이내믹스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항공주에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어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거 제외하고는요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JP모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실적 좋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 다인글로벌 요거 하나 더 볼만했는데 실적 체크해 보게 되면은요 소폭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1,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져요. 1, 2분기.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2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신다고 하면 20달러 부근에서 28달러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20달러 매수하게 되면 28달러 그래도 한 40% 정도 수익이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는 2개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나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었고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기술주, 그러니까 나스닥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추가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특징주 다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실적주 분석, 뭐 실적주라고 해도 되고 관심주라고 해도 되는데 밤 9시 30분 라이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